단골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입니다. 오늘은 주부들의 최고의 관심사 싱크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기역자를 많이 했고 요즘에는 11자형 많이 하는데 그 차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역자를 많이 했습니다. 기역자를 많이 했는데 기역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공간이 멍 또는 멍텅구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간 쓰는 게 상당히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해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11자로 구조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기역자는 경우도 많긴 많습니다. 이 안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역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11자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리석 두께 보면 이렇게 두껍죠. 근데 이게 두껍다고 튼튼한 게 아니라 모든 인조 대리석을 보면 두께가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12mm 네, 요 두께인데 앞에 한 개를 내려놨다 생각하시면 되죠. 한 5cm, 6cm 정도. 그래서 두꺼워 보이는 것 뿐이고 결국에는 위에 상판에 12mm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투박하게 저렇게 요즘에는 두껍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판이 얇게 12mm로 많이 한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요즘 대부분 안 하고 인덕션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상부장에 이렇게 몰딩을 다 돌리는데 요즘에는 또 무몰딩을 해서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천장을 저희가 새로 작업을 하면 여기 뜨는 부분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천장을 사용하게 되면 천장이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게 뜨는 게 예를 들어 15mm 아니면 2cm다. 그게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웨이브가 싹 지는. 여기도 이 집도 보면 여기가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 이걸 하려면 천장을 이만큼 최소한 주방 이만큼 다 뜯어서 새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아무래도 좀 들겠죠. 이렇게 일자형이 있는데 일자형들 보면 끝에를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일랜드만 설치하면 이게 11자가 되는 거죠. 이 댁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기역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11자 구조가 낫다. 11자 했을 때 단점은 식탁 놓을 공간이 별로 부족하다 보니까 거실 확장부위나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싱크 타일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게 30cm, 60cm, 300, 600 타일인데 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미드웨이 공간이 요즘에는 평균 키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한 75, 많게는 80 정도 해요. 그러면 30cm니까 여기 매지 라인 두 줄이 가로줄이 생긴다. 좋기는 인조 내리석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낫고 세라믹 하면 세라믹으로 같이 올라가기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타일로 많이 하는데 이 300, 600은 웬만하면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위에 600가로 간다 하더라도 비용이 싱크 타일은 얼마 없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600으로 가면 비용 차이가 그러면 한 1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날 건데 가로줄이 일단 한 줄 되죠. 가로줄이 한 줄이라서 훨씬 매지 라인이 적어진다. 근데 이거 위에도 800각으로 보게 되면 가로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싱크 타일은 800각 이상 되는 타일로 하라고 보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이 하는 대면형 주방 대면형은 여기 보시면 이런 구조인데 대면한다 이렇게 거실에 있는 가족들과 대면하면서 요리하거나 설거지를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벽 보고 요리를 하고 있죠. 근데 외국에는 다 그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대면형 주방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의 큰 단점이라고 하면 대형 아일랜드 들어가니까 일단 첫째 멋스럽고 둘째는 사용해보면 되게 편합니다. TV 보면서도 요리할 수 있고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조가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개수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개수대를 넣으려면 여기 안쪽에 보이는 이 배수구를 바닥으로 이제 다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는 웬만하면 안 보내드려요. 작업을 해달라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배수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막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우리 그냥 설거지 물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곰탕 국물 이런 걸 부었을 때 개들이 찬물 만나면 바로 붓기 때문에 막힐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40평 저희가 작업한 건 아니고 그 아파트 자체에 배수 배관이 한 2m 옆으로 가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한 달 만에 그 고객님이 전화 와서 막혔다는 거예요. 가서 하수구 뚫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보니까 안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시경 넣어보니까 그게 곰탕 버리냐고 하니까 곰탕을 아주 큰 냄비를 붓고 물을 안 붓다는 거죠. 그게 굳어서 막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2m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끌고 오면 최하면 한 5m 길게는 되게 길게 하시는 업체들도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하수구 뚫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특히 식당 같은 데는 엄청 많이 막힌대요. 저희가 또 깨끗한 음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름기도 버리고 뭐 이것저것 편하게 쓰려면 웬만하면 개수대는 안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처음에 지을 때도 뭐 그런 걸 틀림없이 고려해서 옆으로 가는 또 배수 라인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임의로 너무 길게 한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후드는 옮기게 되면 후드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그 배관이 너무 길어지면 후드가 잘 안 빨립니다. 그래서 탄소 필터라는 후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후드 배관이 없고 자체 이제 정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데 또 이거의 가장 단점은 주기적으로 필터를 바꿔줘야 된다. 그게 조금 귀찮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이쪽에 오려면 할 수 없이 탄소 필터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후드 일체는 또 많이 나옵니다. 천장에 이제 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걸리적도 그리니까 여기 보시면 후드 일체예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국내품으로 놓고 수입선으로 가야 됩니다. 수입으로 가게 되면 일단 전력이 한국에서 하는 거랑 맞지가 않아요. 한국에 기본적으로 차단기에 들어오는 메인은 한 5kg 정도인데 얘는 자체가 7kg이기 때문에 3구 동시에 돌렸을 때는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단독 청개 차단기 하더라도 메인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2구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한국형에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아일랜드에는 상판이 이제 인조 대리석이 들어갔다면 옆판을 도어 재질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상판이랑 같은 재질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상판으로 같이 가는 게 예쁜데 비용은 이게 조금 더 비싸게 들어요. 그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무릎 들어가게 파서 의자를 두고 식사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간단한 커피 정도 몰라도 오래 식사하시기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싱크대 상부장 하부에 그 간접 조명을 많이 설치합니다. 간접 조명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가 하는 거는 보통 요런 게 T5 요게 이제 LED 바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비용이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가능은 합니다. 이 T5의 가장 단점은 높이가 35mm다 보니까 그냥 뚝 달면은 눈에 너무 잘 보이겠죠. 눈도 부시고. 그래서 보통 상부장 몸통을 파서 안쪽으로 딱 넣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보이고 좋긴 좋으나 문을 열었을 때 그만큼 이제 첫 번째 선반이 공간이 너무 좁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큰 접시나 무거운 거는 틀림없이 상부장 열었을 때 맨 밑에 놓을 건데 얘 때문에 되게 큰 접시는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하지 말고 LED 바로 요걸로 하는 게 낫다. 얘로 상부장에 붙이고 도어 재질이랑 같은 이 판을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서 보면 간접 조명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플하고 조명빛도 더 예쁘고 T5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요거의 또 단점은 안에 SMPS라는 안전기가 들어가는데 얘가 소모품이라서 뭐 10년 가도 고장 안 날 수도 있지만 1년 만에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걔를 이제 소모품이니까 교체하기 쉽게 후드장 열었을 때 그 안에 이제 보통 설치를 해둡니다. 얘가 잘 나가지는 않아요. 얘가 불이 안 나갔을 때는 무조건 그 안전기를 교체하면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볼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일반 볼들이 되게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나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게 일반 볼인데 얘들은 수전을 여기에 설치해요. 보이나요? 수전을 여기에 설치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스댄판 위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흔들면 좀 흔들려요. 근데 요즘 사각부 많이 하죠. 사각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인조 대리석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튼튼하죠. 튼튼하고 훨씬 깔끔한 모습이다. 스텐이 적게 보이면 적게 보일수록 낫겠죠. 사각볼이 깊은 것도 있고 옅은 것도 있는데 저희 업체에서 추천해 주는 거는 깜뽀르테라고 백조에서 나온 건데 이런 엠보 있어서 물을 넣기에 강하고 그리고 물 소음도 되게 조용하다. 그리고 사각인데 이 사각 모서리 부분 보면 너무 각지지 않아서 청소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는 이걸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싱크대 서랍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콕탑 밑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2단 서랍도 되고 3단 서랍도 됩니다. 일단 3단 서랍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맨 위에 열면은 이제 수조통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2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2단 서랍 같은 경우에는 큰 서랍이 2개 있죠. 위에 서랍을 열면 안에 속 서랍이 있어요. 속 서랍 열면 거기에 수조통이 들어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랍 2개가 좀 시원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 서랍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3단 서랍보다는. 여기는 지금 흰색이거든요. 근데 노란색을 붙이면 좀 따뜻한 느낌 나죠. 탈 가격으로 따지면 욕실 한 칸에 한 10만원? 하여튼 20만원 차이 안 날 텐데, 요게 한 7만원 정도 하거든요. 7, 8만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감이 가격이 같아요.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물튀임이 좋고,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큰 냄비 씻기도 좋고. 자, 얘가 뒤에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들은 100만원 넘어가는 거죠.